7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쌀과 채소. 그래서 쌀과 채소 보시고요. 그래서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은 다 면세예요.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공된 건 과세입니다. 뭐 참치 통조림이나 뭐 햄이나 이런 포장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과세가 많고, 그다음에 포장이 안 됐거나 아니면 우리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집에서 밥 해 먹으면 면세고요. 뭐 되어 있는 걸 사다 먹거나 데펴 먹거나 뭐 그런 밀키트 제품, 반조리 제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기 11번 보시면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뭘로 결제했어요? 카드. 그래서 요거는 매입의 카면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예요? 거기 보시면 송리가든 있을 거예요. 송리. 그 다음에 차변에 이거 왜 샀죠? 예, 야근하는 생산직 직원이죠. 그래서 몇 번대요? 아니죠.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복리 후생비. 얼마 줬대요? 30만원. 그 다음에 카드는 현금 외상. 그래서 미지 급급.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그래서 정리하시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등록해보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7월 15일 날 매입의 카면이죠. 카면 몇 번이세요? 58번.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쌀과 부식 아니면 뭐 쌀과 채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얼마에 샀죠? 30만.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 갔냐? 속리가든. 그 다음에 카드는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그 다음에 3번으로 하셔도 되고 4번으로 하셔도 돼요. 분계만 맞으면 돼요. 4번이 좀 더 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복리인데 몇 번대요? 500번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근데 선생님, 네, 물어보세요. 유형에 보면 네, 불공인 수입 이런 거 하면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어떤 거는 빨간색, 어떤 거는 파란색 체크가 돼요. 어디가요? 색깔이. 어디 유형, 색이요? 유형. 여기요? 예. 아,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매출일 땐 빨간색, 매입일 땐 파란색. 예, 그 차이예요. 왜냐면 한 가지 색으로 하면 확인하는 게 어쨌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색상으로 구별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품하고요.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 그래서 12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현과예요. 왜냐면 거기에 무슨 영수증이라고 써있죠? 현금 영수증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현과 처리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누구한테 샀냐면 덕유 상사. 그 다음에 여부는 안 해도 돼요. 여부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에다가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보시면 비품 200. 왜냐면 거기 보시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20. 대변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220. 그래서 정리하시고 등록하세요. 아니요, 비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오팔 안 하셔도 돼요. 7월 며칠이요? 15일. 그래서 현과 그 다음에 품목은 뭐 직기 비품, 비품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220이라고 치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200에 20만원으로 변경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덕유 상사 있네요. 다행히도. 없는 분은 강제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분계는 뭔가 많으면 아니면 현금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헷갈리면 무조건 뭘로 잡으시라고요? 혼합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비품, 그 다음에 혹시 뭐 요런 거 뜨시면 확인 누르셔도 되고 취소 눌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시험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해하실 때쯤 되면 세무할 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근데 솔직히 시험에는 아무 영향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분계만 잘하면 돼요. 근데 분계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분계 안 되는 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되는 걸 되게끔 성공하시면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거고, 안 되면 자격증 못 따는 거고, 딱 그 차이지. 제가 봤을 때 자격증 따는 사람하고 못 따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되냐 덜 되냐 딱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 문제 7월 15일 날 뒤에 몇 개 있는 거 조금 더 할 거예요. 시간 될 때까지는 그래서 할 건데,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소형 승용차 2500cc. 네, 거기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불공의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것,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데, 참고로 저희 공부할 때 영업용 없어요. 왜냐면 이거 영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량 관련 회사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택시 회사나 아니면 뭐 렌트카 회사, 요런 데는 1000cc가 넘어도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대부분 택시, 경차 택시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아요. 몇 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의 저 포함이에요. 택시를 만약에 내가 타려고 하는데 경차가 왔어. 한 500원 싸대. 탈 거예요? 시내면 타지. 그렇죠. 시내면 타는데 좀 길게 가거나 그러면 잘 안 탈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인식이 돼 있잖아요. 경차 그러면 사고 났을 때 뭐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경차 택시가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덜 타려고 해서. 예. 근데 있긴 있대요. 저도 못 봤는데 뉴스에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택시 회사는 1000cc 넘어요. 그리고 렌트카 회사에도 경차 있어요. 몇 대 안 돼서 그러지. 예. 대부분 가보면 경차 없대. 왜 그러냐면 몇 대 없으니까 금방 나가요. 예.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타는 것들은 1000cc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회사들은 괜찮은데, 우리는 시험 볼 때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영업용 승용차는 없어요.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cc가 몇 cc냐. 근데 거기는 지금 몇 cc라고 되어 있죠? 2500cc면 크단 얘기예요. 예.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빼주겠다 안 빼주겠다? 안 빼주겠다. 왜냐면 국가에서는 승용차 안 그래도 많잖아요. 예. 거기에다 대부분 외제차 누가 많이 끌고 다니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이 끌고 다녀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자동차 사서 세금 털려고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그걸로 세금 털기를 원해요? 월급을 더 주기를 원해요? 월급 더 주길 원하죠. 그러니까 사장들 욕하죠. 왜냐면 맨날 돈 없다 그러면서 차는 좋은 거 끌고 다녀. 근데 사전 욕할 것도 없어. 왜냐면 그 사람 인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차 끌고 가면 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끌고 올 수도 있잖아요.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내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같은 사장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그 회사 다니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는데 사장님이 맨날 외제차 끌고 다니고 비싼 거 먹으러 가고 맨날 자랑해.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월급이나 더 주지 맨날 저딴 자랑이나 한다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는 거지. 뭐든지 정답은 없어요. 그럼 소형 승용차는 몇 cc까지가 소형 승용차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승용차 cc는 없어요. cc는 없어요. 예, cc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경차, 네. 중소형차, 중형차, 그거는 cc별로 나눠지긴 하는데 몇 cc까지가 소형 승용차가 아니고 요걸로 보시면 돼요. 몇 인승까지? 8인승까지 소형 승용차로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근데 cc는 뭐 몇천 cc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스포츠카도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근데 어쨌든 1000cc 넘었으니까 불공이에요. 그래서 매입에 불공인데 불공 되려면 꼭 2분이 나와야 됩니다. 세금 계산도 없는데 불공 쓰면은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꼭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울가스센터인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1217. 이따가 만들 거예요. 1217 가서 거래처 등록하셔서 거기 써있죠? 1217이라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또 다음 거 보시면 전자는요, 그 다음에 차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익적 지출. 여기는 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안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게 자본적 지출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나오면 자산 처리하는 거고, 지금은 무슨 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 처리예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수선비 아니면 차량 유지비. 지금은 차량 유지비예요. 왜요? 자동차니까. 그래서 차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여기는 차량 유지비인데요. 대표이사니까 우리 사장님은 사무실 사람이에요? 공장 사람이에요? 사무실 사람이죠. 그래서 뭐예요? 800번대 차량 유지비. 그래서 왜 800번대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수리 있다고 했잖아요. 네, 수리. 우리 수리비는 아니고 차량 유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가 차량 수리비하고 또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계정을 쓸 때 그냥 차량 유지비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 수리비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 놓은 것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잘못 봤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불공일 때는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55만원.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 방좌예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하기 전에 일단 저기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오세요. 메인. 그래서 무슨 등록으로 먼저 오세요? 거래처 등록으로 먼저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들어오셔서 1217. 그 다음에 서울 카센터.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 하시는 거라고요? 거래처 코드가 있을 때.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14087547 그래서 넣어주시고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나오시고 분계로 오세요. 그리고 요거까지 넣고 오늘은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내일 오실 때 그 우리 저번에 풀었었던 그 분계 있죠, 남은 거. 그거 갖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내일 아침에 오셔서 없으신 분은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프린터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매입에 불공 넣으시고 그 다음에 소형 승용차. 그래서 매입 불공 넣고 무슨 승용차요? 소형 승용차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얼마라고요? 55만원 치시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50에 5만원이에요. 왜냐면 포함이니까 둘이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되죠? 55만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울 카센터. 그래서 서울 카센터 해주시고요. 서울 카센터요? 안 돼요. 시험 때에는. 지금은 그냥 두시고 시험 때에는 글씨 똑같이 치셔야 돼요. 실무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때에는 무조건 똑같이 치셔야 돼요. 거기에 서울 카센터로 되어 있으면 카센터로 하시고 서울 카센터로 되어 있으면 카센터로 하시고 똑같이 치셔야 돼요. 시험 때하고 회사 가셔서는.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저희 그거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전자는 여고, 불공제 사유는 뭐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여기 위에 있어요. 비영업용 무슨 승용차? 소형 승용차. 요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유는 안 맞으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냅둬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래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리고 분계는 헷갈리면 무조건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3번 하시고 차변의 차량 유지비인데 대표이사 거니까 800번대. 대변에 수표 발행했으니까 무슨 예금? 당좌 예금. 입력 마무리 해주세요.
그래서 58 그거 잘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